여러분, 어떤 아침은 평화로운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지만 어떤 아침은 전 세계가 미사일의 굉음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 이란은 인류를 깨우기 위해 매우 단호하고 차가운 버튼을 누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기술적 시험이 아니라 서방 세계 전체에 보내는 강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되어 파괴적인 힘을 품고 6,0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이는 지리적으로 멀다는 개념을 순식간에 눈앞의 현실적인 위협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란이 하늘로 미사일을 쏘아 올린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대한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의 짧은 글이나 외교적인 기자회견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 기계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핵잠수함을 가동하며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고위 장성들을 최전선으로 급파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권 수호를 위한 방공기술 시험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명백한 도발이자 긴급 대응 상황이라 규정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난 그 순간부터 세계는 역사적으로 매우 익숙하면서도 위험한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모든 행동은 전쟁을 직면하기 위해 숨가쁘게 준비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과연 하늘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며, 왜 도널드 트럼프는 뉴스 속보가 퍼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군대를 움직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미사일 발사로 이란은 다시 한번 미국을 자극했고 목표물을 조준하며 최고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위협했습니다. 최근 테헤란 당국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영상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란의 최신 장거리 미사일 변형인 카얌 105와 유사한 설계와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는 무려 6,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6,000km라는 숫자를 잠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정확하다면 이는 이란이 지금까지 시험한 것 중 가장 사거리가 긴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는 중동 전역을 포괄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과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미국의 주요 군사 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번 역사적인 시험 발사에서 미사일은 이란 북부 셈난시에 위치한 이란 혁명 수비대의 비밀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곳은 철통 같은 방공망으로 보호받는 지역으로 이란의 우주 및 탄도미사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미사일의 비행 방향입니다. 레이더 데이터와 정찰 위성은 미사일이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인 시베리아를 향해 비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제 군사 관측통들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세부 사항이며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시베리아인가? 왜 북쪽인가? 이번 시험은 이란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관계가 군사, 외교,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동맹국의 영토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두 군사, 강국 사이에 암묵적인 동의나 최소한의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서방 세계의 강력한 연합 전선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미국 국방정보국은 2035년까지 이란이 60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다는 상세 보고서를 발표하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량은 중동 지역을 넘어선 범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용 미사일 방패를 형성하기에 충분합니다. 단순히 미사일 시험에 그치지 않고 최근 며칠간 중동의 정세는 팽팽한 기타줄처럼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얌 105 미사일 발사 사건은 컵에 물이 넘치게 만드는 마지막 한 방울처럼 전 세계 주요 수도의 안보 경보 수준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현장 영상은 미사일 추진체가 발사대를 떠날 때 뿜어내는 거대한 연기 기둥과 광활한 사막을 뒤흔드는 폭발음을 통해 그 끔찍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에게는 국방 기술에 대한 자부심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을 포함한 인접 국가들에게는 점점 더 거대해지는 위협의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펜타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성 스크린은 끊임없이 비행 궤적을 업데이트하고 낙하 지점을 분석하며 이 새로운 미사일의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상 분석 전문가들은 밤낮 없이 미사일 동체의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해독하여 이란이 사용하는 유도 기술과 연료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는 한가운데서 미사일 발사 시점을 선택한 것은 테헤란 지도부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제재나 미국의 군사적 존재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전략, 무기가 결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차원의 게임으로 판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발에 대응하여 미국의 거대한 군사기계 또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 묵직한 발걸음은 우리가 곧 자세히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평화와 전쟁이 지도자들의 결정 하나로 갈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갈림길에서 이란은 단순히 물리적인 미사일만 쏘아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리전이라는 또 다른 전선에서도 포문을 열었습니다. 1월 22일 이란 측은 명백한 위협의 의도가 담긴 비디오 영상을 공개하며 긴장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마치 컴퓨터 게임의 한 장면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란은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미군의 핵심 군사 기지들을 하나하나 붉은색 표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레인에 위치한 미 해군 기지와 중동 지역 미 공군 지휘부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공군 기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공군 기지를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에 주둔 중인 미군과 연합군의 주요 시설들이 빠짐없이 타격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구태여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국의 모든 전략적 자산이 이미 자신들의 작전 지도 위에 좌표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허세가 아니라 차가운 경고이자 실질적인 억제력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영상 공개는 중동 정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위성 사진 분석 결과는 이러한 위협이 빈말이 아님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테헤란 인근에 위치한 메라즈 공항 활주로에는 상당한 숫자의 샤헤드 136 자폭 무인기가 배치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미군 기지를 겨냥한 잠재적인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땅 위에서는 방공 시스템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전장의 불안한 기류는 즉각적으로 민간 영역에까지 파장을 미쳤습니다.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바로 민간 항공사들이었습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중동의 하늘길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서방의 주요 항공사들은 일제히 비행을 취소하거나 항로를 변경하는 등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보안에 대한 우려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1월 23일을 기점으로 에어프랑스는 두바이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브리티시 항공 역시 즉각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취하며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같은 시기 네덜란드의 KLM 항공은 텔아비브와 리야드 두바이 그리고 쿠웨이트의 일부 공항을 포함한 중동 내 핵심 목적지로의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민간 항공업계가 판단하기에 현재의 안보 리스크가 허용 가능한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라면 전 세계의 여행객들과 비즈니스맨들로 붐볐을 두바이 국제공항이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의 전광판은 결항을 알리는 붉은색 문구로 뒤덮였습니다. 여행객들의 설렘이 가득했던 공항 터미널에는 이제 불안과 침묵만이 감돌고 있으며 이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민간 항공의 마비는 전체 그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민간인들이 떠난 텅 빈 하늘을 채우기 위해 군용기들이 엔진을 예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영역이 철수하는 것과 동시에 군사 영역에서는 미국이 공격적인 전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1월 21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인 마이클 에릭 쿠릴라 대장이 플로리다주 템파에 위치한 맥딜 공군 기지를 떠나 군용 수송기 C-32A를 타고 급히 요르단으로 향했습니다. 맥딜 공군 기지는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전체의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사령관이 직접 본토를 떠나 현장으로 날아갔다는 것은 워싱턴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응 태세로 전환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쿠릴라 장군이 카타르가 아닌 요르단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미 중부사령부의 전방 지휘소는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카타르를 대이란 공격의 직접적인 발판으로 삼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카타르가 이란과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고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요르단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령관의 이동은 곧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바다를 가로지르며 다가오는 거대한 강철의 성들이 있습니다. 쿠릴라 사령관이 요르단의 모래바람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바다 위에서는 훨씬 더 거대하고 위압적인 강철의 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였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항모의 이동 경로를 통해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월 23일까지만 해도 링컨호는 인도양을 가로지르며 항해하고 있었고 미군의 작전 구역상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짜가 바뀌어 1월 24일이 되자 이 배는 아라비아해의 중심부 깊숙이 진입했고 그 지휘권 또한 즉각적으로 미 중부 사령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지휘권의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전시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링컨호는 단순히 바다를 순찰하는 배가 아니라 중동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을 담당할 퀸으로서의 위치를 확정한 것입니다. 현재 중동 해역에 전개된 미군의 전력은 그 규모만으로도 하나의 중소국가 전체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주력 부대인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강습단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바다 위 떠다니는 요새를 호위하기 위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6척이 거대한 원형진을 치며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구축함들은 단순한 호위함이 아닙니다. 각각의 배가 이지스 전투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있어 이란이 발사할 수 있는 그 어떤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한 수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공포라 불리는 두 척의 핵잠수함, 공격형 핵잠수함 사우스다코타함과 순항미사일로 개조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조지아함이 링컨호의 밑바닥을 지키며 은밀하게 기동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와 아래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셈입니다. 시선을 링컨호의 갑판 위로 돌려보면 그곳은 이미 전쟁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갑판 위에는 미 해군 항공력이 자랑하는 최정예 전투기들이 날개를 접은 채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C 라이트닝 이 비행대대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이 유령 같은 전투기들은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선봉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미 해군의 주력인 FA-18 슈퍼호넷 전투기 3개 비행대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들은 공중전은 물론 지상 폭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천후 전투기로서 실질적인 화력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전자전을 수행할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비행대대도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하여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장림으로 만들고 아군 전투기들이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전장의 눈이 되어줄 이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비행대대 역시 쉴 새 없이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며 주변 수백 킬로미터의 하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잠수함 작전과 수송 임무를 수행할 헬리콥터 비행대대와 MV-22 오스프리 수송기까지 포함하면 링컨호 한 척에 탑재된 항공기만으로도 어지간한 국가의 전체 공군력을 압도합니다. 바다 위에서의 압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 해안 경비대조차도 이례적으로 6척의 군사 선박을 페르시아만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평시라면 본토 해안을 지켰을 이들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왔다는 것은 해상 검문 검색과 항만 방어 그리고 해상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들은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란 고속정의 기습이나 기뢰 부설 시도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후방에서는 미 해군의 거대한 보급함들과 원정 해상 기지선들이 끊임없이 물자와 연료를 나르고 있으며 지휘함인 마운트 휘트니호가
아라비아만 인근에서 복잡한 해상 작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위에서는 이미 완벽한 포위망이 형성되었습니다. 파도 위를 떠다니는 강철의 숲은 테헤란을 향해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준비는 바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거대한 힘이 집결하는 동안 하늘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강철 날개들이 쉴 새 없이 요르단의 사막 기지를 향해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링컨호가 망치라면 요르단의 공군 기지는 그 망치를 휘두를 팔이 되어줄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강철의 성벽이 구축되는 것과 동시에 하늘에서도 전례 없는 규모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미 해군이 아라비아해를 봉쇄하는 동안 미 공군은 육상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번 작전, 전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자 이전의 군사적 충돌과 확연히 다른 점은 미국이 요르단을 모든 군사작전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르단은 오랫동안 중동 지역에서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단순한 우호 관계를 넘어서는 냉철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군이 타국의 영토에 있는 기지를 사용하여 제3국을 공격하려면 해당 국가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주 전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영공이나 군사 기지가 이란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 특히 카타르나 오만과 같은 나라들은 이란과 지리적으로 너무나 가깝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은 미군이 자신들의 영토에서 이란을 향해 발포할 경우 즉각적으로 날아올 이란의 보복 미사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전쟁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딜레마 속에서 미 공군이 선택한 최적의 해답은 바로 요르단 북동부에 위치한 무아파크 살티 공군 기지였습니다. 이 기지는 지리적으로 이란의 즉각적인 보복, 사거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으면서도 작전 수행에는 완벽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륙한 미군 전투기들은 이라크 영공을 가로질러 이란의 서부 국경까지 최단 거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기지에서 이란 국경까지의 거리는 약 900km에 불과하며 테헤란 심장부까지도 1300km 정도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초음속 전투기의 속도를 고려했을 때 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타격하고 복귀할 수 있는 치명적인 거리입니다. 무아파크 살티 기지는 지난 수년간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 즉 IS를 격퇴하기 위한 미군 작전의 핵심 발판 역할을 해왔기에 이미 미군에게는 익숙한 안방과도 같습니다. 최근 촬영된 고해상도 위성 사진들은 이곳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주로와 계류장에는 최소 20대 이상의 F-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새롭게 배치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F-15는 강력한 폭장량과 긴 항속 거리를 자랑하는 미 공군의 주력, 전폭기로서 지상 정밀 타격 임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중 순찰이 아니라 실질적인 타격을 염두에 둔 배치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현재 중동과 유럽에 주둔 중인 미 공군 전력은 F-35A 스텔스 전투기 2개 비행대대, F-15 전투기 3개 비행대대, F-16 전투기 1개 비행대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상의 탱크 킬러라 불리는 A-10 공격기, 비행대대까지 배치되어 있어 지상군 지원 화력까지 완벽하게 갖춘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며칠 사이 군사 전문가들은 영국에 주둔하던 미 공군 기지에서 이륙한 F-15 전투기 편대가 대서양과 지중해를 가로질러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기지로 직행하는 모습을 잇따라 목격했습니다. 이는 유럽 사령부의 전력까지 중동으로 차출하여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전투기만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격 편대가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거미줄 같은 지원 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동의 하늘에는 전투기들 사이로 수많은 공중 급유기들이 거대한 주유소처럼 떠다니며 작전 반경을 무한대로 확장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MQ-4 글로벌 호크와 같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성층권 높이에서 이란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바다 위에서는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잠수함을 탐지하고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24시간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르단의 사막기지는 지금 이 순간 거대한 벌집처럼 웅웅거리고 있습니다. 정비사들은 밤을 새워 미사일을 장착하고 조종사들은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작전 지도를 외우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의 준비는 이제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수면 아래 깊은 곳, 차가운 심해에서는 지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 더 파괴적인 힘을 가진 존재들이 조용히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